델타 변이가 미 전역 5개 주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의 대규모 이동이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제 정상화로 인해 하와이를 찾는 여행객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하자 관광객들에게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이 지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미국 식료품 물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식품 소매상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 식료품 비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경찰 출신의 에릭 애덤스 예비후보가 단 1%포인트 표차로 뉴욕시장 본선거 후보에 당선됐다고 AP통신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만 미 전역 곳곳에서 총기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233명, 부상자는 6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팬데믹 봉쇄가 풀린 연휴 기간 여행길에 오른 휴양객들이 급작스럽게 오른 호텔비, 주유비, 항공료 등의 경약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 확진율이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캠프를 다녀왔다가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125명의 사람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뉴욕주 내 서로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 뉴욕시 감사원장 스캇 스트링어가 빌드 블라스 뉴욕시장을 팬데믹 기간 예산 남용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에 사는 한 백인 남성이 습관적으로 유색 인종의 이웃들을 괴롭혀온 사실이 알려지자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그의 집 앞에 몰려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해 $9,000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7월 7일 통키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추가 현금 지원이냐, 메디케어 확장이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 방안의 우선순위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에 대비해 약국과 모바일 접종을 늘리는 등 백신 접종을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접종은 애국적인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거의 백신 접종 안 맞는 사람들은 매국노로 취급되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입니다.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네요. 부스터샷 필요성이 제기는 되고 있지만 다수의 의료 전문가들은 단 한 번의 접종에 존슨앤존슨 백신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자, 미국 시장 현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입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주의 대도시 상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 우려에 따라 상점들이 문을 닫거나 작년에 기억나시죠? 나무로 가림막 했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방문한 이건 패스할까요? 그래도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려면 북한이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좀 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뭔가 좀 떡고물을 던져줘야겠죠, 북한에게.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만신창이가 된 의사당 건물에서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 화제가 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한인계죠. 당시 입었던 푸른색 정장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른 1조 9천억 달러의 돈풀기로 미국의 경제가 올해 7.4%까지 성장하는 화랑을 보일 것이라고 보수적인 의회 예산국이 전망치를 대폭 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식시장 결코 좋지가 않은데요. 이따가 통키뉴스 2부 순서 때 중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플로리다주 서쪽 해안을 따라 북상 중인 열대성 폭풍 엘사가 이게 프로즌의 엘사네요. 대서양 연안을 향해 플로리다 반도 북부에 도착 예정이어서 주민 수백만 명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플로리다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다주 콘도 붕괴 참사 사망자가 4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오늘로 14일째로 남은 99명의 실종자 중 생존자 발견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가 포르쉐 렌트 의혹으로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은 돈 주고 빌렸다는 건데 돈 주고 빌리려면은 렌트카 회사에다 빌려야지 저쪽이 빌리진 않죠. 특검 검사가 저 모양이니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이 결정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의 용산과 종로구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선정하고 기증자인 고 이건희 회장이 철학을 반영해 서울로 정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뉴욕시장 후보를 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베테랑 경찰관 출신인 흑인 정치인 에릭 애덤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편 린다 리, 줄리 원 등 2명의 한인 시의원 후보자들도 승리의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카리브해의 최빈국인 아이티의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어젯밤 괴한들에게 살해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도 대통령이 괴한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네요. 아유, 참말로.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모이즈 대통령의 사전을 침입해 그에게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종의 구테타인데요. 문득 대한민국의 1979년이었나요? 11.5 사태.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올림픽을 앞둔 도쿄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었는데요. 8월 22일까지 연기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은 전 경기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구 소식 전해드릴까요? 2020 유로 축구대회 준결승에서 이탈리아가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는 조금 후에 덴마크와 준결승전을 치르면서 이제 결승 덴마크냐, 잉글랜드냐. 오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밤잠 못 주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LA 한인타운의 위스파 앞에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소수자에 대한 지금 이런 유혈 충돌 사태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참 좀 안타깝네요. 요즘 캠핑 한창 캠핑할 때 아닙니까? 그쵸? 근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몬태나주에서 새벽에 캠핑하던 분이 자전거를 타다가 회색 곰이 습격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여러분, 지난 4월에도요, 몬태나 남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낚시를 하던 여행 가이드가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몬태나 쪽, 특별히 곰이 출몰하는 저희 미주노 가족분의 제보에 의하면 뉴저지 쪽에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곰이 출현했던 일이 벌어졌고요. 캘리포니아도요. 저희 아들이 가끔 그 전지훈련 가는 맘모스 그쪽에 곰이 출현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곰이 요즘은 조심해야 됩니다. 곰이 배가 고픈지 좀 그러네요. 테슬라 주주분들 들으시면 좀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와 관련된 충돌 사고로 15살 아들을 잃은 미국의 한 부모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으로 선전해온 오토파일럿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전기차와 포드 픽업 트럭 충돌 사고로 15세의 소년이 사망한 가운데 이 소년의 부모가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충돌 사고는요, 2019년 8월
캘리포니아주 880번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미국 독립기념일에 호텔 창문에서 소총과 권총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입니다. 시카고 지역 위험합니다. 근데 뭐 시카고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LA에 드디어 가스값이 6불 하는 가스 스테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베벌리 블루버드와 라시에가 블루버드 코너에 위치한 모빌 주유소의 가스값, 평소에도 비싸기로 소문난 곳인데요. 사진 보이시죠? 최고 싼 가격이 5.89, 중간이 5.99, 자, 슈퍼 플러스 최고 비싼 게 6.19. 유가 오늘은 좀 내리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다가 10불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7월 들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남가주에는 또 다른 불볕 더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어제 LA와 옥스나드 지역에 형성된 고기압대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9일,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9일부터 11일까지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벨리 지역의 산간지대는 90에서 100도, 와우, 남가주를 시키는 비교적 시원한 해변도 75에서 85도를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주말까지 이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들 건강, 폭염에 잘못하면 네, 큰일 나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채굴장의 저주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코인 채굴하게 되면 굉장한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뉴욕주의 핑거호라고 있답니다. 세네카 호수. 거기에 비트코인 채굴장 열기 때문에 수온이 상승해가지고요. 고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당장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하지만 채굴 업체들은 더욱더 컴퓨터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 채굴의 비트코인의 채굴 이쪽이 또 이러한 환경과 붙게 되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델타 변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 한숨 돌리던 지구촌이 더욱 강력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희 미주놀에서 계속해서 예고해드렸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좀 전에 전해드렸던 대로 일본은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무관중 올림픽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고요. 미국은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 케이스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리우네자네이루에서 4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보고가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예방 효능이 94.3%에서 델타 변이 유행 후 64%로 크게 낮아졌다는 이스라엘 보건부의 5일 발표가 이런 우려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더라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런 가운데 영국은 예정대로 모든 코로나 방역에 이거를 빗장을 풀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서 이게 과연 바른 조치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심히 걱정되는 처지가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장사하지 못하는 일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들, 소상공의 사장님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재료값 오르죠. 직원들 구하기 어렵죠. 구한 직원은 월급 올려달라 해서 올려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문 닫고 가는 분들, 이참에 비즈니스 접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바 시급이 한국과 미국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알바 시급이 10,000원, 10,000원으로 지금 오르면서 사장은 공짜로 일하냐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손해보려면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왜 비즈니스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지를 못하는 모양새네요. 인플레이션의 문제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닥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나 이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만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소식 듣고 와서 올해 지금 장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장 분석 중간 점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7월에 공부방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빈자리는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 늦지 않게 조인하시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시장, 지금 오늘 소형 성장주의 죽음의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수요일 오전 9시 30분인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수치상으로는 풀었습니다. 다우는 0.15, 나스닥은 0.02, S&P 500은 0.24. 지금 V자 반등으로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거의 올라섰지만, 그리고 오늘도 뭐 아마존을 비롯하여 빵 주식들은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얼뜻 봤을 때는 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분명히 오늘 장이 끝나면 메이저 뉴스들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S&P 500이 발표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형 성장주들은 오늘 평균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예외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소형 성장주들의 평균 낙폭, 지금 조정받는 이 폭이 5%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 팔란티어는 현재 마이너스 6.60%, 한때 23불이 깨지는 움직임까지 보였었습니다. 지금 23불을 겨우 지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모든 소형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 자, 이유가 뭘까요? 시장이 지금 분위기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금리거든요. 현재 시각 금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10년물 금리가 볼까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1.3150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나스닥은 가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나스닥 중에서도 대형 테크주들만 가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금리가 계속 낮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오늘 요 금리에 대한 독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반드시 금리가 낮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복세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시장의 예상치를 깨고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소비라든지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영향입니다. 자, 지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쪽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오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델타 변종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죠? 일자리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오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최악의 사태죠. 그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그것만은 막아야겠죠. 막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건데요. 오늘도 에너지주들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은행주들 오늘 아침 시작할 때는 굉장히 깊은 조정 받다가 겨우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 반도체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오늘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엔비디아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양새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 2%, 야금야금 밑으로 지금 방향을 밑으로 떨구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지금 날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AI 데이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배터리 데이처럼 또 이번에 올 초에 했던 것처럼 흐지부진한 걸 발표하게 되면 테슬라의 하락, 마이클 버리는 떼돈을 벌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예상을 깨고 정말 독자적이고 경쟁력 있는 AI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테슬라는 그동안의 하락을 뚫고 상승으로 다시금 올라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적 발표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군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목이 많으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어저께는 또 굉장히 조정을 보였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가치주인 스타벅스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월마트나 코스코나 타겟이나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 가는 놈이 간다. 가는 놈이 가는 장세다라고 하는 최근 시장의 흐름. 하지만 시장이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가운데 저도 이런 시장은 진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심하시면서 공격적 투자보다는 관리 차원의 투자로 보수적인 투자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장 끝나고 장 분석 영상을 비롯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 특별히 한국의 슈퍼개미인 남석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슈퍼개미입니다. 거의 30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책 읽어주는 미즈노래에서는 이분의 책을 첫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